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재 받으셨죠? 자료 받으셨죠? 동영상 보신 분들 우리 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올려놓지 않고요. 10월달 한 달 동안만 보실 자료만 올려놨어요. 뽑아 출력하셔서 10월달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 있죠? 지금이 그 자료는 10월달만 쓸 겁니다. 임시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임시로 11월달 되면 오늘 지금 10월달에 공부했던 그 부분 포함해서 그 내용하고 이론 정리를 갖다가 좀 편집을 하고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습 문제도 좀 넣어놓고 계산 문제도 넣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다시 나올 거면 11월달에 그거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 보면 자, 여러분들 목차 한번 봐보세요. 목차. 목차 보시면 자, 뭐 2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1장에 농업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개관. 개관이니까 뭐 개괄적으로 설명해놨다 그 말이겠죠. 이거 보시고 2장 가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라고 있어서 제1절에 보장 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손해평가 기본 단계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손해평가 기본 단계까지만. 그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과수작물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4절 보시면 논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5절 보시면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6절 보시면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7절 보시면 농업수익 보장 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가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손해평가는 뭐냐?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의 종류와 조사의 시기와 해당 조사의 시기와 그 해당 조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 수업,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산정입니다. 보험금 산정은 뭘 산정하냐? 그 보험금 산정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기 누르셔가지고 푸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푸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실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실 부분은 수업할 내용은 이론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보험금 산정의 부분은 관한 문제는 1월달, 2월달에 하실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그때 차분하게 하실 거고요. 근데 이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론 내용을 공부하실 때 제가 제발 부탁드리지만 깜지 쓰듯이 막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한 2번 정도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공부하시면 저랑 내년에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1월달, 2월달, 3, 4월달, 5, 6월달, 7, 8월달 이게 4번이거든요. 4번의 이론이 돌아가요. 1월 4번 수업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럼 저랑 이제 수업하면서 4번 동안에 어때요? 수업 시간에 외우자 그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따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댁에 가셔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시면 잠자지 마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 꼭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물어보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랑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하실만 하다. 자신감 갖고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계산 문제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보험금 구하는 거, 뭐 착가피 감수가실수, 낙가피 감수가실수, 낙엽손해 감수가실수 막 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용 공부하시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 오시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오세요.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쌀집 아저씨 계산기를 쌀집 계산기를 쓰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쌀집 계산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계산기를 가져오시면 이제 저랑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내일 다음 주는 안 쓸 가능성이 꽤 큽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 좀 쓸 거예요. 10월 한 20일 정도 넘어서부터나.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라고 있고요. 그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는요.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2022년 거 업무 이론서를 갖다 출력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11월 달 되면, 그때는 진도 안 나갈 때니까 11월 달 되면 제가 이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 부록입니다. 부록. 부록. 보이시나요? 부록은 부록일 뿐이에요. 부록은 부록일 뿐입니다.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1번, 2번, 3번, 부록 1번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라 해서 1번 뭐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2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3번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라고 있죠.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신청하신 분들 지금 이 교재가 없으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개관이라고. 거기 보시면 자,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5번째 몇 페이지까지냐면 248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뭔 말이냐?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얘는. 얘를 갖다 뭐 밑줄 긋거나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업도 여기서는 별로 설명해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한번 보시게요. 자, 보시면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라고 있고요. 1번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입니다. 이 239페이지 보시면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이라고 했죠. 지금 보험 대상 목적물. 얘가 뭐냐?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보험의 목적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애입니다. 보험 대상 목적물이 뭐라고요?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한답니다. 그러면 피해가 계약자는 얘가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를 잘 모르고 일단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 신고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사 나가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있다 그러면 피해가 있는 거고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럼 피해가 없으면 보험금 안 나가겠죠. 언제 보험금 나갈까요? 피해가 있을 때.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있을 때만 보험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뭘 우리가 찾냐면 조사를 하고 나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줄이 바로 옆에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파악하여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게 수확량의 감소가 실제 수확량이 아닙니다. 자, 저 보시고요. 저 보시고 우리가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을 보고 이 실제 수확량을 의미하는 건데 그 실제 수확량과 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있어요. 보험금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수확량. 그리고 평년 수확량을 합니다. 그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과 그 차이 있죠. 이 차이, 이만큼을 보험에서 보장을 해줘요.
요만큼을. 그게 뭐예요? 수확량의 감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수확량의 감소를 파악하였을 때 수확량의 감소가 실제 수확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요?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의 차이. 이게 수확량의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파악하여 손해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이때 손해 비율은 세 글자로 하면 피해율 그럴 겁니다. 피해율. 지급될 보험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아래와 같다 해서 최경환이라는 분이 그 글을 썼나 봐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첫째, 손해평가 결과는 피해 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하 보험 가입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뭐 가지고요? 피해율, 손해비율 가지고.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이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것은 손해평가의 결과물. 이게 뭐라고? 이게 피해물이다. 피해율. 이게 피해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 둘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나가요. 제가 평가사고요. 계약자 있단 말이에요. 조사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 정도 피해율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이 피해율에 대해서 계약자도 그래 납득되고 따르릉 지나가는 이장님, 자전거 타고 지나가신 이장님이 얼핏 봐도 그 정도 피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서 손해평가 결과가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달라 보험 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평가 자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셋째 하고 나옵니다. 셋째 보시면 자,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다. 그만 있고요. 요 말은 뭐 따로 설명 안 아시겠죠? 넷째 보시면 넷째.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수지는 뭐냐면요. 회사가 받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요. 보험료 총액을 말하는 거고 지는 회사가 지출하는 보험금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면 이상해지겠죠. 그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기피를 초래하고 보험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외에도 농업재해 통계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손해평가가 이만큼 중요하다 한 것에 대해서 최경환이라는 분의 개인 생각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보시면 자, 밑줄 맞춰보시게요. 가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나번에 선의의 계약자 보호. 선의의 계약자 보호. 다번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넘겨보시면 242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손해평가 체계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법, 동시행령 및 손해평가 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때 동시행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등이라고 해서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보이시죠? 그 부분은 일단은 놔두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실 때 농업재해보험법 또는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공부하실 때 그때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손해평가의 주체라고 보이시죠? 오른쪽 243쪽에 거기서부터 한번 봐보시게요. 자, 손해평가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거기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NH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해보험 사업자는 실무상 NH 손해보험에서 맡고 있습니다. NH 손해보험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총 몇 반? 3명이 나왔어요. 3명. 한 명은 손해평가인, 한 명은 손해평가사, 한 명은 손해사정사. 3명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치세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럼 손해평가사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이고 손해사정사도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손해평가인은 뭐냐? 위에 보시면 뭐라 되냐면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벼조설 나간다 그러면 벼농사를 일정 기간 이상 실시한 사람 있죠. 벼농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손해평가인. 또는 그 밖에 관계 전문가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농업에 관한 어떤 그 교과목을 일정 기간 이상 수업을 했던 사람들, 뭐 교사나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험 목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누굴까요? 대충 생각해 보면 동네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 평가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인은 위촉하고요. 위촉. 맡겨두는 것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사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해보험 업무 모집 및 손해평가 중에서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위탁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불러드릴 때가 그 부분만 밑줄 쳐보세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업협동조합만 밑줄 치세요. 농업협동조합만. 그 다음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산림조합법에서 산림조합만 밑줄 치세요. 산림조합만. 동그라미 3번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수산업협동조합까지만 밑줄 치세요. 수산협동조합까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번 손해사정을 어불하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손해사정을 어불하는 자 4명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보고하세요. 첫 번째 누구 나왔어요? 농협협동조합, 두 번째 산림조합,
세 번째 수산물 협동조합, 네 번째 보험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모집 및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